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물류시설 등 사업장의 방역 상황 점검과 조치 계획,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 수칙 적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일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시험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5월 31일 12시까지 관련 환자 수는 총 111명입니다. 전수검사와 접촉자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확진 환자 증가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1, 2주간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과 PC방을 포함하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6월 1일까지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23개소의 긴급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헌팅 포차, 모래 연습장, 유흥 주정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정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정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월 2일부터 이러한 행정 조치가 실시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행정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감염병 유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심하시지 말고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19개 지금 시범 운영 대상 지역이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그리고 꼭 위험 지역이 아닌 종교시설이나 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집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QR코드 사용을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안에 그 지점 말고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화관과 도서관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이 QR코드가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 시설들을 모집을 했더니 처음에 걱정과 달리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범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주고 또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개별 업주가 그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적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자기의 신상이 잘 보호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QR코드의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대상 시설도 좀 넓게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